자, 당사자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은 제3자 눈에는 지금 윤 정권이 엄청난 위기에 지금 빠져들고 있고 그 위기를 회복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몇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지금 지지율이 거의 바닥에 내려와서 나름 안간힘을 쓰는데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윤을 마지막으로 지지하던 지난 총선까지 지지하던 보수의 한 3분의 1 이상이 빠져버린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윤 정권이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자, 저는 그렇게 보여요. 나름 자기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포용하겠다 해서 14일 25번째 민생 토론회를 해서 노동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근로자를 위한 노동약자 지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진정성을 보이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코너에 몰리니까 기술적으로 또 이 사회적 약자들을 들고 노는구나 이렇게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또 기술을 발휘해서 여기저기 사회적 약자층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행사들을 하면서 이벤트를 하겠구나라고 국민들이 추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자회견도 보면 그야말로 다들 이제 더 이상 말을 하기를 삼가한 그런 모양새다라고 봐야 돼요. 야권은 이제 노골적으로 김건희에게 이 칼날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오늘 보면 캄보디아 총리 오찬이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면서 공식 일정을 사전에 예고를 5개월 만에 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비판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또 지난 14일 아침에 출근하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까 할 말 7초간 침묵한 뒤 할 말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결국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윤이 검찰 인사를 검찰총장과 관계없이 지금 불편한 서울중앙지검 수사 라인을 교체한 것 아니냐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 내에서조차도 총장 의견을 무시하고 인사를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장관에게 검찰 인사 연기 요청을 했는데 법무부가 이틀 후에 강행을 했다. 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그래서 심지어 보수 언론에 국민이 믿고 맡긴 권력을 부인 보호에 쓰고 있다. 이런 비판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총장의 침묵이 지금 언론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칼럼에서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수사를 지금 소환이 필요하다라는 밑에 수사팀들의 요구를 갖다가 받아서 용산에 전달한 모양이고 용산은 그 부분에 뜻이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송경호가 이번에 정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널리 퍼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뭐라고 하더라도 검찰 내부에서 잡음이 나오고 자, 윤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불쾌함을 갖다가 토로하고 있고 그 시점이나 그 방식이 용산의 민정수석실에서 주도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 한동훈과 가까운 특수통들이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 윤과 가까운 사람들로 지금 배치가 됐다.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정권은 이것이 이재명 수사가 지지부진해서 이재명을 제대로 수사하려고 이렇게 한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조차도 특검 논란에 불을 붙였다라고 말을 하듯이 여론이 매우 좋지 않게 만들었다. 민심에 부응하는 조치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검찰 지휘부를 지금 무슨 의도로 전격 교체했냐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정권의 우호적인 여론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법무장관은 검찰 인사잡음의 발끈에서 다 협의했다. 김 여사 수사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앙지검은 지금 1, 2, 3, 4차장까지도 바꾸지 않겠느냐. 지금 그래서 그걸 지켜보겠다라는 분위기가 많아요. 그래서 김건희를 이달 안에 불러서 조사한다라는 계획이었는데 물 건너갔다. 차장 검사가 바뀌면서 지금 수사의 실무 책임자인 부장 검사들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원석의 입김도 약해질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2대 국회가 되면 여러 특검법이 재가동될 거니까 그걸 방어하려면 지금 하는 것이 욕을 먹더라도 낫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힘으로 누른다고 그대로 따르지도 않는 게 최근 검찰 분위기인데, 자, 이렇게 한들 적당히 뭉개고 가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 주간은 검찰이 김현희 혐의를 털어주려고 한다라는 의구심이 현실로 나타나면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거고 광화문에서 촛불이 눈에 어른거린다라는 말이 들려온다 했어요. 대통령 부인이라도 저렇게 봐줘도 되냐는 평가가 나오면 특검으로 갈 거고 특검을 거부하면 정권이 넘어간다. 특검이 통과되면 김건희는 훨씬 가혹한 조건에서 수사를 받게 될 거다. 둘째, 검찰이 저렇게 심하게 해도 되느냐는 말이 나오면 윤은 격노하겠지만 특검 밀어붙일 명분이 줄어들 거다. 그래서 전공법이 정권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렇게 들릴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최근에 보면요. 지금 최상병 특검부터 여권 내에 이 반란표가 다수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심지어 홍준표가 자기 여자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냐? 그건 상남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 상남자를 잘못 거론했다.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지지율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자, 검찰 인사 논란이 가중되고, 자, 특검을 밀어붙여서 21대 국회 안에 5월달 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이렇게 할 때 다시 제의해서 밀어붙일 건데 이때 반란표가 몇 표가 나오는가를 지금 야당이 지켜보고 있어요. 무기명으로 했을 때 반란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서 지금 촛불 준비는 지금 시작되고 있고, 이런 이 곳곳에 지뢰밭인데 저렇게 뻔히 눈에 보이는 인사를 하는 것은 자신감이 있어서, 아니면 이제 박근혜 말기처럼 오직 눈앞에 위기를 막는 데만 급급해서, 둘 중에 어느 것일까요?